네, 안녕하세요. 토요시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 어떻게든 실무 도면 예제 020 20번째 시간이고요. 어느덧 20번째, 2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 또한 이 강의 준비하면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자화자찬하고 여러분들 어쨌든 뭐 계속해서 뭐 이런 예제를 다룰 거니까 뭐 끝까지 좀 한번 분발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달아주시는 댓글 감사하게 잘 읽고 있습니다. 응원 주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이렇게 틀린 부분 또 지적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뭐 다 여러분들의 또 의견이니까 잘 청취하고, 귀담아 듣고, 계속해서 이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왼쪽에 있는 도면 우리 제도해 보도록 하죠. 왼쪽 도면은, 이거 정면도라고 부를까요? 일단 이걸 좌측면도라고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게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시나요? 요거 지금 9mm라고 하는 두께, 참고 치수인데, 여기에 9는 사실 여기서부터 요 긴 니은자 모양의 두께를 의미하고, 이 두께는 사실 왼쪽 좌측면도에 9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고 치수가 된 거고요. 단면을 굳이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건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처럼 이렇게 표기하는 걸 회전 단면도라고 하는 걸 이제 알려드리려고, 사실 요 그림상에서는 이게 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한번 제가 넣어 본 겁니다. 회전 단면을 이런 식으로 도면 안에, 도형 안에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칭하고, 말 그대로 회전, 이 부분만 뚝, 이게 잘라서 이렇게 회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면이 이렇게, 이 45도 해칭이 되어 있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 두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두께는 이 선이 어떤 니은자 모양으로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좋고요. 여기 원이 지금 두 개가 보이는 이 원은 단차, 즉 여기가 지금 이 그림상에선 얘가 구멍인지 아니면 튀어나온 부분인지 오목한 부분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두 개의 선이 있다는 건 여기 평면하고 여기 높이하고 여기 높이하고가 좀 다르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결정적으로 왼쪽에 보니까 튀어나온 부분으로 이제 판명이 되죠. 이런 부분들 보면은 이건 추상을 하면서 회전 단면도 있다는 걸 설명하려고 요 그림을 좀 준비했고요. 어려운 그림은 사실은 아니네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어려운 그림은 아닙니다만 우리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X라인 이용해서 여기 연절이 수직 수평선 그리고요. 여기 원점을 우리 여기라고 생각하고 그리는 게 좀 편하겠죠? 이제는 말 안 해도 어디를 원점 잡아야 되는지 눈에 딱 들어오면 아시죠? 제가 잘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많이 노력하신 거고요. 여기가 딱 눈에 띄었으면 좋겠네요. 좀 제 눈에는 바로 이게 보였는데 7파이가 있고 16파이가 있고 R10이 있습니다. 원 3개가 필요하네요. C 엔터, 센터 찍고 D 엔터, 7파이, C 엔터, 센터 찍고 D 엔터, 16파이, C 엔터, 센터 찍고 그냥 10 주시면 R10이 되겠죠. 그죠? 여기 있는 두 개는 단차가 이만큼 튀어나온 부분에 해당할 거니까 두고 얘는 이만큼 한 4분의 1 가량만 있으면 되는데 이 선을 연결하려고 제가 이걸 그렸고요. 여기에 R11이라고 하는 파이의 사이즈는 우측에 45도로 떨어진 곳의 사이즈하고 똑같죠. 그러면 쉽게 그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요거만 잡아서 카피 기능 이용해서 아무 데나 콩 찍고 오른쪽 방향 놓고요. 45라는 숫자를 주면 45만큼 띄워서 원을 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따로 특별히 그릴 필요가 없네요. 네, 카피 기능 잘 쓰면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이즈가 동일하니까 편한 거죠. D 엔터, 센터 찍고 D 엔터 11파이까지입니다. 라인 엘엔트 이용하셔서요. 4분점, 4분점 연결해주고 뭐 4분점, 4분점 연결해주시면 되겠죠. 트림 기능 이용해서 이걸 끊어주시면 요쪽은 완성이 됐고요. 여기에 있는 이 단면 두께는 여기 9라고 하는 숫자 두께 있으니까 X라인 이용해서 여기 연결하라 수직선 세우고요. 옵셋으로 9 나누기 주시고 왼쪽, 오른쪽으로 하고 트림으로 경계 2개 잡아주시고 끊어주시면 됩니다. 해칭은 이따가 한꺼번에 하도록 하죠. 그러면 단면 모양도 이제 완성됐고요. 여기도 완성됐고. 자, 여기도 위쪽 쳐다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는 내경은 이거 좀 다르긴 하지만 여기 지금 최초에 그렸던 여기 R10이라고 하는 이 값이 33mm 떨어져서 67.5까지는 똑같은 R10이네요. 자, 그러면 이것도 요 수평선하고 얘 이용해서 카피로 콩 찍고 수직으로 올린 다음에 33 주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주고도 67.5라고 주면 여러분 안 됩니다. 왜냐하면 67.5를 여기서 줘버리면 마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이거적으로 보면 33 그려졌으니까 67, 이 그림이 여기에 다시 원점이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가지고 33을 옮겨서 그렸으니까 또 이게 66.7 올라가기 때문에 끝까지 올라가지 않아요. 이럴 때는 빠져나오셔서 이건 아니고요.
얘를 한 번 더 잡아서 33 올린 얘를 잡으셔서요. 잡아서 카피로 다시 위쪽으로 당겨놓고 67.5라고 올려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최초에 우리가 선택했던 얘가 기준이 항상 여기이기 때문에 33, 그 다음에 67.5를 하게 되면 얘가 다시 67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원본에 있는 얘가 이 기준에서 67.5를 가기 때문에 다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분 필요하고요. 얘라 엔터 치시고 요 사이의 간격, 또 요 사이의 간격 확인해 주시고 이상 확인했으면 계속 가시면 됩니다. 라인으로 얘하고 4분점하고 요거 연결해 주고요. 또 얘하고 4분점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안쪽에 있는 얘는 사실 아닙니다. 이거는 보조선 이해하시면 되고 중심선을 써먹을 수 있습니다. 자, C 엔터 치시고 1 치시고요. R 5.5네요. 5.5라고 주시면 1 그려지고 얘도 트림으로 요거 끌어준 다음에 카피 기능 C 엔터 주시고 5.5라고 주고요. 라인 L 엔터 치시고요. 4분점 4분점 연결해주고 4분점 4분점 연결해주고 필요 없는 선은 트림 이용하셔서 양쪽 끊어주시고 보시면 됩니다. 컨트롤 C로 저장해주면 형상이 이상이 없죠. 예, 도면을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하면서 느낀 거지만 지금 얘를 그냥 한꺼번에 그냥 한 방에 다 그렸다 그죠? 사실 뭔가 좀 필요한 선이 있었다면 얘도 써먹을 수 있었을 것 같긴 한데 한편으로는 이거 왼쪽에는 좌측면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라인으로 그었죠. 그러니까 X라인 가지고 우리가 선을 그린 게 아니라 그냥 라인으로 선을 있다 보니까 선을 연장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 있는 중심선들은 좀 써먹을 수 있겠죠. 예, 됐습니다. X라인 이용해서 직선 긋고요. 우리 여기에 십자 원점을 우리 여기라고 생각하면 좀 수월하겠죠. 나머지 선들 좀 당겨와야 되고요. 폭은 여기 9하고 15를 준수해야 됩니다. 옵셋으로 9 나누기 2라고 주고 왼쪽, 오른쪽 옵셋으로 15 나누기 2라고 주고 왼쪽, 오른쪽 주시면 됩니다. 15를 반 나눈 얘는 요만큼 튀어나온 요 부분이라고 제가 설명했다 그죠? 이 그림상에서는 얘다 그죠? 그러면 X라인 이용해서 얘를 당겨내고 또 이거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X라인으로 안쪽에 있는 얘죠. 얘 당겨내고 얘를 우선 당겨낸 다음에 선을 좀 정리하는 게 편할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고 또 정리한 김에 위아래까지 다 정리해 주시면 이제 눈에 조금 들어올 겁니다. 이게 어느 부분이 튀어나왔고 안 나왔고가 됐고 되셨죠? 그 다음에 X라인 이용해서 바닥에 있는 이 라인 그 다음에 트림으로 이거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이제 바닥 부분은 완성이 되죠.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자, 위쪽 꼭대기는 X라인 4분점 당겨주고 트림으로 이쪽 끊어주시면 형상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닥과 끝이 이제 이렇게 완성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드레스로 저장해주고 이해되셨죠? 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또 선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선을 정리해가면서 나머지 완성할게요. 자, 그러면 선을 정리한다는 소리는 이 부분 트림으로 여기를 빼줘야 되고 여기도 트림 이용하셔서 이렇게 빼주셔야지 모양이 완성되겠죠? 이상 없고 컨트롤스로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중심선을 있잖아요. 우리가 물론 브레이크라고 하는 명령 위에서 이렇게 내가 필요한 부분만 끊어 쓰긴 했는데 사실 그게 속도감은 그게 더 빨라요. 근데 이번 시간 어떻게 할 거냐면 트림으로 이런 중심선을 이렇게 그냥 끊어 버릴 거예요. 그래서 랭슨이라고 하는 명령을 특별히 써서 내가 일괄적으로 한 4mm 정도를 뽑아낼 거예요. 중심선 같은 거, 중심선들을. 되셨습니까? 그래서 다 끊어 주십시오. 이렇게. 여기도 끊어주고. 여기도 마찬가지 요 사이는 끊어 주십시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하고 끊고 여기도 요 사이 끊어 주시고요. 위쪽도 이렇게 두고 이렇게 끊어 놓겠습니다. 제가 일괄적으로 준다 그랬죠. 자, 일단은 뒷면도 쪽은 항상 이렇게 완성됐네요. 중심선인 부분이 어떤 것들이죠? 중심선인 것들은 얘하고 여기 긴 장공 부분 되어 있는 얘하고 얘죠. 얘는 중심선인 거니까 레이어 들어가셔서 중심선을 바꿔놓고요. 도면을 이렇게 완성하면 안 됩니다. 이게 다 완성됐다고 생각하고 막 치수 이렇게 주는 분들 가끔 계시거든요. 중심선은 그죠? 중심선은 이렇게 매듭이 이렇게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중심선은 항상 외형선 바깥으로 뻗어져 있어야 돼요. 이해됐죠? 자, 근데 이게 뽑는 사람 혹은 트리밍 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들쭉날쭉 하거든요. 들쭉날쭉 하다는 소리는 이 말입니다. 들쭉날쭉 하다는 소리는 어떤 건 이렇게 길고요. 어떤 거는 이렇게 짧고요. 어떤 거는 이렇게 덜 가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하다 보면요. 근데 이제 이런 도면을 눈에 보면 별로 이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됐다고 제가 얘기하는 건 별로 저도 뭐 어감상 좋지는 않지만 이건 틀린 거예요. 그죠? 예. 틀렸기 때문에 우리는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보기 좋게 하려면 일률적으로 약간 삐져나온 것도, 중심선이 삐져나온 것도 좀 보기가 좋은 거잖아요. 랭슨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LN 얘를 주고요. 밑에 증분이라고 하는 부분을 쓰면 우리가 필요한 값만큼 뽑아낼 수 있다는 뜻인데 DE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뽑아낼 값은 4라고 주게 되면 내가 4mm를 바깥으로 뽑는다는 소리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 일단 클릭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mm라는 소리예요. 얘도 마찬가지 클릭, 얘도 클릭하면 이거 취소 한번 재볼게요. 4mm를 일괄적으로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보기가 좋죠. 시간이 많으면 이런 거 해도 되는데 사실 실무적으로는 이 명령이 잘 안 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이게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도 계세요. 도면을 깔끔하게 만들고 싶은 분들. 그죠? 저도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근데 도면 만들 때 시간이 없으면 이것도 사실 뭐 의미는 없는 겁니다. 조금 빨리 그리는 게 사실 장땡이에요. 실무에서. 어쨌든 도면은 보기 좋은 것도 사실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실무가 먼저 더 앞서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튼 자,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랭슨 이용해서 요거 뽑아내고 3mm 뽑아내고 얘도 어떻게 할까요? 3mm 뽑아내고 3mm 뽑아내고 3mm 뽑아내고 3mm 뽑아내고 여기도 4mm 여기도 4mm 여기도 4mm 각각 뽑아내시면 중심선을 좀 보기 좋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나름은 이렇게 뽑아내는 게 보기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해칭 기능 H 엔터 치시고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 줄 건데 좀 많이 촘촘하죠. 해칭 패턴은 한시 31번이고요. 여기에 간격 촉도는 0.5 정도로 낮춰주시면 많이 촘촘해집니다. 치고요. 컨트롤 S로 해주시면 형상적으로는 완성이 됐습니다. 사실 어려운 도면은 아니지만 제가 이것저것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요. 이런 식으로 도면을 좀 만들어내면 좀 더 깔끔해 보입니다. 여러분도 보이시기에는 깔끔해 보이죠? 그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깔끔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좌측면도 가서 이제 한번 그림을 그려보죠. 좌측면도는 아까 튀어나온 부분 요거는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얘가 튀어나온 건 이 바닥에 있는 니은자 면에서 튀어나온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요 두 개의 니은자 폭 사이에서는 이 선은 보이지가 않는 선입니다. 아니, 보이지가 않는 선이 아니라 필요 없는 선입니다. 요만큼이 튀어나온 것 뿐이고 이 선이 뒤로 뭔가 연결되어 있으면 어색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어떤 선이 안 보이냐 하면 중간에 여기 구멍이라고 판단하면 되니까 판단하는 거니까 구멍으로 표현해 줄 거고 그리고 얘는 숨은 선이겠죠? 안쪽이니까 그럼 도면층을 숨은 선으로 미리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고요. 어떻게 써주자. 자, 그럼 여기에 대한 표현은 끝났나요? 끝난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요 위쪽에 요거 보이시나요? 요 꺾인 부분. 요 모서리는 당연히 숨은 선이겠죠. 라인 이용해서 찍어서 여기까지 당겨내고요. 트림으로 끊고 매치 프롭으로 요거 숨은 선 표현해주면 되겠죠. 예. 여기까지 했으면 90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한 가지 더 숨은 선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걸까요? 이쪽에서 좌측에서 봤을 때 숨은 선은 더 어디 있을까? 맞아요. 여기에 원하고 여기 원 사이즈가 달라요. 이게 아까 11파였나요? 그렇기 때문에 X 라인으로 얘도 당겨와야 됩니다. 좀 다르죠? 예. 여기까지 했으면 95점입니다. 95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실수를 되게 많이 하세요. 어떤 실수를 하냐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요거 숨은선 이렇게 표현되는 게 맞습니까? 지금 우리가 방금 그린 건 얘인데 얘를 가장자니까 위쪽 90도, 270도짜리 끄트머리를 당겨서 숨은선 만든 것까지는 참 잘했어요. 근데 요거는 지금 틀린 겁니다. 요거는 지금 틀린 거예요. 뭐가 틀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이렇게 그림이 틀렸다고 하는 거. 얘 눈에 보이시죠? 얘는 여기 이만큼 튀어나온 부분, 얘는 양쪽으로 튀어나온 거지만 얘는 니은자 얘는 여기 폭 9였던 여기 부분 있죠? 얘는 9mm에만 해당하는 파이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9mm에 해당하는 파이는 얘까지거든요. 그래서 얘는 얘 바깥쪽에 있는 요거는 이렇게 끊어져 있어야 됩니다. 여기. 물론 왼쪽에 도면, 정답 도면을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끊어져 있어야 돼요. 얘가 이렇게 끊어져 있어야 되지 이게 연장돼 있으면 안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이렇게 그려야지 이제 100점이 된다는 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컨트롤 저장해 주고. 자, 그러면 한번 투상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죠? 튀어나온 부분, 두께 부분, 두께는 여기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께선은 여기까지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요. 안쪽에 구멍은 7파였고, 요거는 11파였죠? 여기는 꺾인 이 단차 부분, 꺾인 부분. 네,
됐고요. 요 트림으로 끊어주고, 이것도 랭스는 늘릴 거라서 끊어줄게요. 자, 이쪽은 중심이고, 얘 중심 밑에 부분에는 원호가 있고, 위쪽도 원호가 있으니까 각각 연결해주고, 트림으로 양쪽 다 끊어주고, 숨은 선해야 하는 부분, 어떤 겁니까? 얘하고, 얘 맞습니까? 왜냐면, 여기 안쪽에 얘하고 얘니까요. 그래서 얘기는 숨은 선으로 표현돼야 합니다. 트림으로 빼주고. 그 다음에 중심선이어야 하는 거긴 하지만 일단은 랭슨 기능 이용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4mm, 요거 4mm, 얘도 4mm, 4mm, 그 다음에 4죠? 그 다음에 매치 프롭 기능 이용해서 중심선들 바꿔주시고 중심선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S로 저장해 주시면 형상은 이렇게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네, 이상 없네요. 자, 그러면 요거 조금 위로 올린 다음에 취소 한번 줘보도록 할까요? 형상적으로 이상이 없죠? 컨트롤스 저장하고 이상이 없네요. 좌측면도 간단하게 두께 먼저 주도록 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mm입니다. 문자가 하나, 두 개, 세 개 들어가는 간격. 그 다음에 이건 15mm죠? 됐죠? 요 사이는 말 안 해도 몇 mm겠습니까? 3mm, 3mm, 토탈 6이네요. 3mm, 3mm다, 그죠? 그리고 튀어나온 요 단차 부분은 3mm라는 소리네요. 네, 그 정도는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DDI 엔터 치시고 지름 하나, 7파이, 그 다음에 여기는 16파이, 그 다음에 DRA 엔터 치시고 요거 네, R10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DRA 엔터 치시고 여기 R10 주고 DDI 엔터 치시고 지름 주시면 될 것 같고 DRA 엔터 치시고 요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여기는 여기 9라고 하는 라인에 맞출 거니까 클릭하고 45mm고요. 아, 미안합니다. 45가 아니죠. 안쪽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그죠? DRA 엔터 치시고 회전 단면 했는 부분 여기 9mm고요. 근데 두께가 여기 중복인 겁니다. 여기 두께 9mm 사실은. 그렇다면 이거는 참고 치수로 뺄 수 있습니다. 중복된 건 사실 좀 이렇게 캐드에서는 많이 지향합니다. 많이 그리면 중복은 많이 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지향한다는 소리는. 여기 클릭해서 요거 일단 짓고요. 이상이 없고 또 그 다음에 얘 중심과 중심거리 주고 또 중심과 중심거리 또 만들어주고 여기까지 넣고 DRA 엔터 치시고 원호 여기 DRA 엔터 치시고 원호 하나 더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컨트롤 S로 저장해주고 조금만 도면을 오른쪽으로 몰아놓겠습니다. 조금 모으고요. 그 다음에 얘가 오른쪽 약간 치우친 것 같으니까 무브를 살짝 왼쪽 빼고 조금만 위로 올려놓겠습니다. 됐나요? 조금만 위로. 컨트롤 S로 저장해 주시면 형상은 이렇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치수 가지고 이 그림이 다 그려지는지 검도하고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죠. 자, 여기 7, 8, 16에 여기 센터에서 이만큼 떨어져서 또 2개 그리고 회전 단면. 이거 이렇게 치수 주는 거 여러분 아니에요? 이렇게 뭔가 표현하려고 하는 분 계시거든요. 얘는 있어도 없어도 이게 없어도 되는 생략해도 되는 부분이고 이 두께 단순히 이 회전을 해가서 단면만 보여준 거예요. 요거는 치수는 굳이 표현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얼마큼 떨어져 있든 상관없어요. 얘가 여기 있든 아니면 여기 가 있든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되셨죠? 여기 치수 주시는 분도 종종 받습니다. 치수 안 줘도 됩니다. 예. 줘도 된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주면 이상한 거예요. 주지 마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위쪽으로 간격 줬고 R값 줬죠. 그러면 나머지 여기도 R5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왼쪽 좌측면도의 두께 다 주면 이렇게 도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S로 저장해 주고요. 되셨나요? 자, 그럼 이번 시간 있는 걸 좀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죠. 이번 시간은 어떻게든 실무 도면 예제 020 20번째 시간 어느덧 20번째 시간이고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이렇게. 자, 왼쪽에 있는 도면을 니은자 형태고요. 긴 장공이 있고 단차가 있는 구멍이 있고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그건 좌측면도에서 우리가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우측을 가보면 그죠? 이게 회전 단면된 부분. 근데 이 단면의 두께 9나 여기의 두께 9는 똑같기 때문에 다만 여기는 좀 더 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단면을 준 부분이고 여기 9라는 소리는 여기도 두께 9라고 여러분 읽을 수 있다 없다? 있어야 된다. 왜? 여기 지금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이렇게 흘러가서 보면 여기에 중간에 뭔가 선이 이렇게 끊어졌거나 마디가 있는 부분 없죠. 그 말은 얘가 한 몸이라는 소리예요. 요 두께 9mm가 그대로 한 몸이고 얘만 두께가 15mm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확한 도면 해석 해독입니다. 되셨나요? 됐습니다. 그러면 뭐 이번 시간 여기까지 진행하면 되겠네요. 되셨나요? 자, 그럼 이번 시간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